8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며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깊은 저녁 무렵에 서서 고요히 되돌아보니 정작 중요했던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쌓아올린 명예도, 모아둔 재산도, 이룬 성과도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며 끝까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재산이었습니다. 60대, 아직은 봄날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 시기입니다. 아직은 몸이 내 말을 듣고, 아직은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으며, 아직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무심히 흘려보내십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있다가, 70 넘어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라는 말로 오늘을 미루다가 어느새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80대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3명의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침상에서 했던 말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내 몸을 챙길 걸, 좀 더 혼자 있는 법을 배울 걸, 좀 더 내 인생을 살 걸. 모두 후회였습니다.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80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아직 60대이신 여러분께 가슴 깊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닌 여러분이 가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다음 1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2부.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참혹한 현실 약 8분. 김 선생님의 이야기. 제 친구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 셋을 모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60대 중반까지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골프를 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지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금도 충분했고 의료보험도 잘 들어두었으며 자식들도 효심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준비했던 것은 돈과 보험이었을 뿐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68세 때였습니다. 겨울날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퇴골 골절.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침상 생활로 근육이 급격히 약해졌고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보행기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70대 초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식들은 교대로 아버지를 돌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를 고용했고 나중에는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분의 눈빛은 제가 아는 김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생기는 사라졌고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한 게 제일 힘들었어.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따로 있더군.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언제 밥을 먹을지, 언제 씻을지, 언제 잠들지. 모든 게 다른 사람 손에 달려 있어.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아.
평생 독립적이고 자존심 강했던 그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미친 듯이 운동할 거야. 매일 스쿼트 100개씩 할 거야.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나중에 내 존엄을 지키는 길인 줄 그때는 몰랐어. 노년이 앗아가는 3가지. 이것이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의 가장 참혹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3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 신체의 자유입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가 어느 순간 산을 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전쟁이 됩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5미터가 마라톤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은 화장실에서입니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서지 못해 한참을 앉아 있어야 할 때, 그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했던 동작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서적 독립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주변이 점점 비어갑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손주들은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의 관심을 갈구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도 전화를 걸고 안 받으면 불안해합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며칠을 우울해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셋째, 결정권의 상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제 운전은 그만하세요. 위험합니다.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의 자유를 하나 빼앗는 것입니다. 다음은 더 큰 것들입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요양원이 더 안전할 거예요. 재산 관리는 제가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70대는 이미 늦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70 넘어서 시작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70대에는 몸이 이미 굳어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에는 관절이 뻣뻣하고 근육이 약해져 있으며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한 달이면 만들어지던 습관이 70대에는 1년이 걸려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70대에는 마음도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무슨 소용, 그냥 편하게 살다 가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70대에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70대에 시작해서 80대의 효과를 보려면 사실상 10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시작한다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10년의 차이가 천지 차이를 만듭니다. 60대는 마지막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회의 장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60대, 바로 지금이 당신의 80대를 결정하는 결정적 10년입니다. 3부. 미친 듯이 해야 할 5가지, 핵심 약 35분. 그렇다면 60대인 지금 무엇을 미친 듯이 해야 할까요? 80년을 살아온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약 7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이제 쉬어야지. 관절 안 좋은데 무리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운동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화장실의 존엄. 제가 75세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화장실에 갔습니다. 보리를 보고 변기에서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시도해도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자존심 세게 살아온 제가 화장실에서 아내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변기 옆 선반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10개, 2달 후 20개, 지금은 50개를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기에서 일어서는 것이 더 이상 전쟁이 아니게 되었고, 계단도 혼자 오를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근육은 독립의 기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의 기반이며 존엄의 토대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과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과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사람과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하는 사람의 자존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 요양원 친구 중 한 분은 90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혼자 걷고 혼자 식사하며 혼자 화장실을 가십니다. 70대들보다 더 정정하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0대부터 매일 운동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지.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구체적인 실천 방법. 60대인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30분 다리 운동을 하십시오. 스쿼트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10개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5개씩 늘려가십시오. 1년 후에는 50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십시오. 처음에는 한 층만 올라가도 됩니다.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계단 오르기는 심폐 기능과 다리 근력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셋째,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십시오. 1kg짜리 아령으로 시작하십시오. 팔 근육도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팔로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칭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근력만큼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온몸을 펴주십시오. 처음엔 힘들고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고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년 후 당신이 자식들의 집이 아닌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의지로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폭풍을 견딥니다. 우리 몸의 뿌리는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삶이라는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약 7분.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비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통계상 여성이 남성보다 5회, 7년 더 오래 삽니다. 남성 중 절반은 호라비로 노년을 보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70대가 되면 장례식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의 공포.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기에 홀로 남겨졌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 자식들에게 매달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안 받으면 불안해하고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자식들의 삶을 간섭하고 그들의 선택에 의견을 내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남편을 잃고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찾아가고 손주들 일에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이해했지만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이 이사를 갔습니다. 멀리. 어머니께는 회사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도 왜 딸이 자신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고독 속에서 나를 발견하다. 저는 77세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후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식사를 준비해도 혼자 먹고 저녁이 되면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기만 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의 삶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이 고독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년 차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함께 차를 마셨지만 이제는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차를 우리고 향을 맡고 천천히 마시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 그것이 제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혼자 걷습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습니다. 철학책을 읽고 시를 읽고 때로는 소설도 읽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외롭지만 불행하지는 않다는 것을, 누군가가 없어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독을 준비하는 법. 60대인 지금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배우자가 있어도 자식들이 가까이 있어도 하루 1시간은 온전히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카페에 가십시오. 혼자 영화를 보십시오. 혼자 여행을 떠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쓸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지 찾으십시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갖는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고통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자유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지만 확실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약 7분.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무기력입니다. 오늘 뭐 하지?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울증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의지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루틴이 없는 노년의 비극. 제 동창 중 한 명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정년 퇴임 후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달라졌습니다. 여행도 지루해지고 취미도 시들해지고 만날 친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3년 차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분이 은퇴 후 불과 3년 만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루틴의 부재였습니다. 정해진 일과가 없으니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똑같았습니다. 92세 할머니의 비결. 제 이웃박 할머니는 92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은 60대보다 더 생기가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루틴이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거지. 그분의 하루를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침대 정리. 오전 6시 10분 따뜻한 물 한 잔. 오전 6시 30분 산책. 오전 7시 아침 식사. 오전 8시 화단 가꾸기. 오전 10시 차 한 잔과 독서. 정오 점심 식사. 오후 1시 낮잠 30분. 오후 2시 이웃과 담소. 오후 4시 일기 쓰기.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텔레비전 뉴스. 오후 9시 취침 준비. 오후 10시 취침. 이 루틴을 40년간 지키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변함없이. 루틴이 나를 지켜줬어. 오늘 뭐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익숙하고 할 일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어.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루틴의 힘. 루틴은 우리에게 구조를 줍니다. 하루의 틀을 제공하고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며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다든지, 화분에 물을 준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당신만의 루틴 만들기. 60대인 지금 당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첫째, 기상시간과 취침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루의 틀을 만듭니다. 둘째, 하루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을 정하십시오.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등. 이것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셋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0분짜리 산책, 5분짜리 명상, 1페이지 독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넷째,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이런 변명을 허락하면 루틴은 무너집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10년 후 당신의 정신을 지켜주고 20년 후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넷째, 재정적 독립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약 7분.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물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있어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을 때 잃는 것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잃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집인데도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도 미안해집니다. 제 친척 중 한 분은 70대 후반에 자식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살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양보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살 때는 왕이었는데 자식 집에서는 눈칫밥을 먹는다네. 재정적 독립이 주는 자유. 반대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85세이십니다.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살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때에 여행을 다니십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다릅니다. 부담이 없으니 서로 편합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선물도 주고받고 진심으로 즐거워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관계의 질을 바꾼 것입니다. 60대에 해야 할 재정 준비. 첫째, 소비를 줄이십시오. 60대부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체면 소비, 과시 소비를 멈추십시오. 검소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수입원을 다각화하십시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입, 이자 수입, 가능하다면 작은 부업이라도 하십시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재산을 성급하게 나눠주지 마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재산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잘 챙기십시오. 노년의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습니다. 60대에 준비한 재정이 80대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약 7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유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들. 60대가 되면 체력도 에너지도 한정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모든 관계를 다 챙길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비교하는 사람, 늘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 이용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60대 중반까지 수십 개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봉사 모임, 종교 모임. 한 달에 20번 이상 약속이 있었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50개가 넘던 모임을 5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간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생겼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소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다는 것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잘 챙기십시오. 자주 만나고 진심을 나누고 함께 나이 들어가십시오.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두 명의 진짜 친구가 노년을 지탱해 줍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끊으십시오. 때로는 가족이라도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받는 관계, 이용만 당하는 관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피로 이어진 것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60대는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외로워서, 80대가 되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나쁜 관계라도 붙잡게 됩니다. 지금 정리하십시오. 새로운 관계는 신중하게. 60대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노인을 표적으로 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하거나 건강 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로움을 이용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과도하게 친절하다면 의심하십시오. 금전 거래를 제안한다면 거절하십시오. 급하게 결정을 요구한다면 피하십시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잘못된 관계는 삶을 파괴합니다. 60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4부. 실천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 약 7분. 이론은 알았습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30일 플랜. 1주차 기초 만들기. 월요일 건강검진 예약을 잡으십시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화요일 하루 일과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현재 당신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파악하십시오. 수요일 첫 스쿼트 10개. 힘들어도 끝까지 하십시오. 목요일 30분 혼자 산책. 핸드폰은 두고 가십시오. 금요일 재정 상태 점검. 수입, 지출, 저축을 정리하십시오. 토요일 관계 목록 작성. 누구를 계속 만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생각하십시오. 일요일 휴식.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이 아니라 이번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2주차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2주가 고비입니다. 3주차 강도 높이기. 운동을 15개로 늘리십시오. 산책을 40분으로 늘리십시오.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4주차 습관 만들기. 이제 조금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빼먹으면 무너집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자주 겪는 어려움과 해결책. 너무 힘들어요. 그럼 줄이십시오. 10개가 힘들면 5개. 30분이 힘들면 10분.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의미 없는 약속을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습니다.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혼자 하기 외로워요. 같이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운동 모임, 산책 모임을 찾거나 만드십시오. 하지만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6개월 후, 1년 후. 6개월이 지나면 몸이 변합니다. 근육이 생기고 체력이 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1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습니다. 3년이 지나면 삶이 변합니다. 당신은 60대 초반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고, 더 품위 있는 사람으로. 5부. 80대의 간절한 편지. 약 5분. 아직 60대인 당신에게. 저는 이제 80대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앞에 남은 시간보다 뒤에 지나온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많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중 가장 후회되는 것은 60대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60대의 저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운동할 수 있었고 혼자 걸을 수 있었으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조금 더 쉬다가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60대에 했어야 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80대가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며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제 삶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이 들었고 모레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움직이십시오. 몸을 단련하십시오. 매일 빠짐없이 끈기 있게. 지금 만든 근육 하나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정신적 독립을 이루십시오. 루틴을 만드십시오. 하루의 구조를 만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의 노년을 지탱할 것입니다.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십시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독립도 존엄도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것들이 당신 자신을,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80대는 당신의 60대가 만듭니다. 지금의 선택이, 오늘의 행동이, 이 순간의 결심이 20년 후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하십시오. 품위 있게 독립적으로 당신답게 나이 드십시오. 저는 당신이 제가 가지 못한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80대가 되었을 때 60대의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보다 20년 앞서간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 6부. 맺은 말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향하여 약 5분.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하루 중 가장 장엄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해가 지는 순간입니다. 태양이 지평선에 닿을 때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듭니다. 주황 자주 황금빛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그 광경은 한낮의 햇살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노년도 그러합니다. 제대로 준비된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조급함은 사라지고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기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을이 아름다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빛이 구름과 만나 빚어내는 장엄한 색채처럼 우리의 노년도 젊은 날의 준비와 만나 완성됩니다. 60대의 땀이 80대의 웃음이 됩니다. 60대의 노력이
80대의 평화가 됩니다. 60대의 선택이 80대의 존엄이 됩니다. 60대인 지금 당신은 인생이라는 캔버스의 마지막 붓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색을 칠할 것인가, 어떤 그림을 완성할 것인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스쿼트 10개를 하는 것, 하루 30분 혼자 산책하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80대를 만듭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건물도 벽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장엄한 숲도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늙었고 모레는 더욱 그러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품위 있는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60대의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노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60대의 땀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존엄한 노년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60대의 현명한 선택으로 얻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그 시간을, 그 힘을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미친 듯이 움직이십시오.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루틴을 만들고, 재정적 독립을 지키고,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에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